미국의 인기 만화 출판사 마블 코믹스는 다양한 슈퍼히어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있는데요. 마블 스튜디오가 영화 시리즈도 제작하면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블 세계관의 우주관과 신관, 그리고 히어로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진리와 연관되는 내용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호에선 주문과 마법의 세계, 그리고 평행 우주와 사후세계까지 다룬 덕분에 세계관의 확장을 가져온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번 호에서는 토르와 아이언맨, 헐크를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Get the rest of the people on board that carrier. On it. Avengers, time to work for a living.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파괴하려는 자와 그에 맞서 세상을 지키려는 자. 슈퍼히어로들은 우주를 장악하려는 악당들에게 대항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구를 지켜내는데요. 과학기술, 전투능력, 영능력 등의 초능력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슈퍼히어로들. 한계를 넘어선 최강 전사들의 모습에서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는다고 하신 상제님의 말씀 속 진리 코드를 탐구해본다. 오늘 알아볼 슈퍼히어로 3인방은 바로 망치를 들고 천둥번개로 적을 섬멸하는 슈퍼히어로 토르. 천재적인 두뇌에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아이언맨. 힘하면 단연 떠오르는 이름, 분노의 영웅 헐크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신 토르. 위그드라실로 연결된 9 왕국을 지키는 왕자죠. 우주목 위그드라실은 거대한 불풀의 나무인데요. 우주를 뚫고 솟아있는 이 나무의 큰 뿌리들이 지하 세계, 인간의 세계, 그리고 토르의 고향인 신들의 세계 아스가르드로 뻗어 있습니다. 지금은 당산나무, 신단수 등의 문화로 남아있는 우주목은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물풀의 나무도 다른 이름으로 수정목이고 여기서 정은 생명의 근원, 정수를 상징하고 있죠. 하늘을 떠받치는 거대한 나무는 북방 유목문화의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티브인데요. 배달의 초대 환웅은 신성한 나무를 신단수로 삼아 그 앞에서 천재를 올렸습니다. 단군 조선시대에 이르러 신단수는 신을 모시는 기둥, 솥대로 이어지는데요.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 우주목과 천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전령자 하늘새의 조합 솥대. 때문에 솥대가 들어선 소도는 세계의 중심이자 하느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노멀 토르, 오딘포스 토르, 토르포스 토르, 룬킹 토르. 4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쳐 우주의 비밀에 눈을 뜬 토르의 얼굴에 나타난 룬문자. 룬문자는 마법과 주문의 힘을 가진 신비로운 문자로 인식돼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룬문자는 어떤 문자일까? 과거 켈트족과 게르만 민족이 널리 사용하던 표음 문자로 돌고래 고대 문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룬문자. 그런 룬문자가 한글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인데요. 룬문자가 한글의 원형인 가린토 문자에서 유래했다는 것이죠.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룬킹 토르는 가린토, 즉 옛 한글에 달통한 토르가 된다는 것인데 정말 놀랍네요.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금수저. I am Iron Man. 마블의 상징적 캐릭터 아이언맨입니다. 적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아이언맨의 슈트는 인공지능 시스템, 손에서 발사되는 리펄서 빔, 어깨에서 발사되는 총알 등 화려하다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데요. 최첨단 기술의 상징인 아이언맨.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이미 이런 슈퍼히어로가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청동 거울을 가슴에 매달고 신규를 내려받는 제정일치서회의 제왕과 가슴에 아크 리액터를 단 아이언맨. 제왕의 청동 거울과 아이언맨의 인공태양 아크 리액터가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닮았는데요. 청동 거울은 태양빛을 반사해 세상에 광명을 비추고 있고 핵융합장치 아크 리액터는 아이언맨의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천부경에는 본심 본태양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청동 거울을 가슴에 달고 하늘의 광명과 소통하는 태일 인간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던 고대 제왕의 모습에서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수고 짓밟고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마블의 녹색 괴물 헐크입니다. 실험 중 엄청난 양의 감마선에 노출되는 사고로 탄생한 헐크는 좌충우돌하고 어딘가 불안하지만 결국 정의의 편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하는 히어로인데요. 이런 헐크에게서도 숨겨진 진리 코드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 먼저 영화 인크레더블 헐크에서는 변신 억제 158일째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브라질 빈민가에서 복식 호흡을 배우는 헐크의 모습에서 명상과 수행 문화 코드를 찾을 수 있죠. 헐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변신하면 드러나는 녹색 피부일 텐데요. 녹색은 동양 철학의 오행 중 목기운을 상징합니다. 목기운은 간에 해당하며 용기와 분노, 욕망을 주관하죠.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 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 겁이 없는 사람을 간덩이가 부었다고 하는데 분노하는 녹색의 헐크를 보면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마블 영화 중 가장 재미있고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로 헐크와 로키가 대결하는 장면을 꼽을 수 있는데요. 분명 신과 인간의 대결인데 인간이 신을 패대기 치는 웃지 못할 광경. 인간이 신을 이긴 마블 세계관에서 상제님께서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는다고 하신 인존의 권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신을 이긴 헐크, 헐크가 로키에게 던지는 결정적 한마디. Puny God.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오락물 정도로만 알았던 슈퍼히어로의 세계. 마블 세계관이 이토록 우주원리적이며 신도 세계에 가깝게 접근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슈퍼히어로들. 이렇게 영웅 영화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진짜 슈퍼히어로가 출연하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블 유니버스 세계관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상대님 진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세계 영화를 한꺼번에 분석하면서 보니까 참 새로운데요. 네, 진리 코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